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7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도내를 관통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시군은 태풍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고 군산항 등 항구에는 선박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태풍 카눈의 도내 관통 예상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 3만 7천여 명이 수도권 등 7개 시도로 철수했습니다. 도내에는 원광대 2천여 명, 전북대 900여 명 등 모두 5,400여 명이 분산 배치돼 오는 12일까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K-팝 공연은 오는 11일 전주가 아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군산시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시의회는 최행석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열고 직무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위원들은 검찰 수사 진행 등 문제가 산적한 시민발전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최 후보자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행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10일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 방향이 당초 예상보다 더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전북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태풍 카눈은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5m를 유지하면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 진로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오는 10일 오전에 제주 서귀포 해상에 상륙한 후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이 전북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해경이 태풍 대응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군산해경은 선박들이 조기 피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계류 선박과 해상공사장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2단계로 격상되면 해경구조대를 전진 배치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군산 문화제 야행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군산시는 오는 10일 열려던 개막식과 야외 프로그램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11일부터 이틀간은 당초 계획된 야외 프로그램이 변경 없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일정 확인은 군산 문화제 야행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야영장에서 철수해 전국에 분산 수용됐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부터 버스 1,014대를 현장에 투입해 각국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의 철수를 지원했습니다. 새만금 야영지에 있던 156개국 3만 6천여 명은 수도권을 포함해 8개 시도로 분산돼 호텔과 기숙사, 공공시설 등 128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도내에서는 5곳에 10개국 5,541명이 수용됐습니다. 이 중 원광대 기숙사에 수용된 인원이 2천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대와 군산대 기숙사 등입니다. 잼버리의 K-팝 공연과 폐영식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아닌 상암동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연과 폐영식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며 주로 수도권에 머물게 된 대원들의 이동 시간과 편의성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폐영식이 진행된 후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의 K-팝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로 위생 문제를 꼽았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현장 브리핑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제기된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는 위생 문제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세계연맹에서 제기한 가장 큰 문제도 위생이었다며 화장실 위생이나 청결 문제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말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늘 처음으로 군산시 출연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진행했습니다. 군산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검증은 공개됐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최행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일 최종 채택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최행석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오전 시간에 걸쳐 직무 수행 능력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대표이사 공모가 행정안전부 지침 및 전국 공모를 외면하고 지역에서만 이뤄진 점을 꼬집었습니다. 전국 공모는 출연기간 채용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후보자에게 도전 기회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출자 출연 기간에 주식회사의 CEO를 뽑는 공모의 단계에 있어서는 군산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용률이 떨어지든 어찌든지 간에 공모를 전국망으로 그리고 행안부에서 권하는 대로 공모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산시 공무원 출신의 대표이사 내정에 대한 우려도 많았습니다. 최 후보자의 경우 국장을 명예퇴직하기 이전까지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던 상황 때문에 앞으로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공직사회 의도대로 경영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게 비상임 이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시청국장 3명입니다. 여기다가 최행석 전 국장까지 합류를 하면 이게 무슨 이사입니까? 국장 파티지.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안고 있는 경영상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습니다.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특정업체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는 경영 전문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는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이끌어가는 대표이사는 이제 CEO의 그런 역량을 발휘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경험이 없으시죠. 그게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후보자님 대표이사가 되시는 거여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그 스타일하고 틀리게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데. 최 후보자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 대해 즉답을 회피하면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110억 원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서 거기에 서명하신 분이 우리 후보자님이세요. 후보자님 생각은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만 넘어가면, 이 시간만 넘어가면 인준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 경영 등 4대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은 대표이사 공석 장기화에 따른 시민발전 주식회사 경영 불안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이사의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불안정하고 정착되지 못하는 모습을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년 동안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공직 생활을 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와의 협약에 따라 직무 수행 능력 검증은 공개했지만 오후에 진행한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는 오는 10일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엿새간에 걸쳐 익산시 교도소 세트장에서 진행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 25,933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사 때보다 13,285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은 실감 콘텐츠와 무더위를 날려준 공포 콘텐츠가 접목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8일 열린 야간경제관광 수립 최종 보고회에서 새로운 야간 관광 전략들을 제시했습니다. 백제문화관광지와 AR, 홀로그램을 접목시키고 솜리 근대역사 문화공간과 익산여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야간 관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별 여행,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 등을 통한 체류형 야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회관이 어양동 일대에 새롭게 들어서게 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와 전라북도로부터 신축 예산 21억 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다음 달까지 설계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노인회관은 어양동 일대 1,2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내년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시 노인회는 2만 3천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산 문화도시센터는 문화공유도시 군산 조성을 위한 문화창업 프로젝트를 본격화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군산 문화도시센터는 8일 문화창업 인식제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문화창업 트렌드와 사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문화창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출입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대전교사 피습 사건을 고려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출입관리 인력 확대, 외부인 신원 확인 강화, 내년까지 고화질 CCTV 설치 완료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학교 내외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에 시행되는 수능을 앞두고 남은 기간 공부 리듬을 잃지 말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은 완화됐지만 개인 건강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9월 모의평가 등을 통해 본인의 예상 수능 성적과 현재 내신 성적을 분석한 후 수시와 정시 중 어떤 전형이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 적정 지원 대학을 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 온열 질환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과 무주에서 각각 80대 여성이 숨진 데 이어 군산에서는 70대 남성이, 지난 6일에는 진안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숨지는 등 현재까지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에서는 7일 기준 14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는 낮 시간대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야영지에서 마약 습득 신고가 접수됐지만 마약이 아닌 항생제 계통의 알약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시 야영지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해당 물질을 감별기로 검사한 결과 음성이 나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를 항생제 계통의 알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태풍의 북상으로 새만금 잼버리 참가자들이 야영장을 조기 철수한 데 대해 잼버리는 많은 아쉬움과 교훈을 남겼다며 반면교사로 삼자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대회 운영의 문제점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전 정부의 부실로 몰아가고 있다며 지금은 대원들의 안전과 문화체험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 탓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을 거란 걸 깨닫길 바라며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길 바란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부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8일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잼버리 부지는 농업용지이고 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나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당초 대회 이후 관광레저용지로 바꿔 개발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안이 거론됐지만 참가단이 조기 철수하면서 관광개발에 나설 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현재 투자 수요를 고려해 산업용지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북한의 경유 밀반출을 시도한 업자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과 경유 1,870톤을 거래하려던 A씨를 남북교류 협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상당의 경유를 북한에 반출하려 했고 A씨는 대금의 일부인 11억 원을 북한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자리에서 동료의 등을 흉기로 찌른 베트남 국적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8일 오전 3시쯤 군산시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 30대 동료의 등을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1시간 30여 분 만에 붙잡혔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익산 군산경찰은 흉기난동 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익산 군산경찰서는 각각 범죄 발생 우려 지역 7곳과 10곳에 근무 인력을 증가시켜 순찰 근무를 진행하고 자율방범대 등의 협조를 받아 민경 합동 순찰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를 암시하는 게시글이나 가짜뉴스에도 수사력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의료장비가 보강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0억 원을 들여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대상으로 67대의 전문 의료장비를 보강하게 됩니다. 의료장비가 보강되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도내 주요 댐과 저수지의 방류량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초당 15톤으로 확대했으며 용담댐은 기상청 예보에 따라 방류량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천, 금평 등 도내 주요 농업용 저수지도 호우에 대비해 방류량을 확대합니다. 현재 섬진강댐은 저수율이 58.8%로 홍수위 제한 수위까지 남은 높이가 5.5m입니다. 또 저수율 62.9%인 용담댐은 홍수위 제한 수위까지 남은 높이가 6.31m, 부안댐은 1.7m입니다. NS 푸드페스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 익산 함열에서 열립니다. 정원율 익산시장과 조항목 NS홈쇼핑 대표는 오늘 익산시청에서 사전보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요리경연대회는 자연의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주제로 열리며 전체 상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군산시가 전통명가 2곳을 선정했습니다. 시는 30년 이상 운영된 중앙로 일가 악기 판매점과 사막건강원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에는 SNS 채널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과 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통명가 평가는 지역성, 희소성, 경쟁력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문화원이 군산에 방문하는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영예활동 대원들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생수 500병과 이온음료 500개를 제공했습니다. 정상호 군산문화원장은 폭염과 무더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는 잼버리 참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익산 석제품 전시홍보관에서 체험형 돌조각 프로그램을 오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지역 초등학생 2학년 이상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로 진행되고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엔젤 요양병원이 지난 7일 지역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성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부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익산시 가람문학관이 광복절인 8월 15일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 수우제를 우드 소재로 만드는 초가집 만들기 체험을 선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인 수우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초가집 모양의 우드 퍼즐을 조립하는 과정으로 가람 문학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23도에서 출발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